이화영 재판에 이제 검사들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함께 이제 퇴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7박 10일간에 걸친 중동 남아공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7시간 만에 맞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네. 이놈들을 가만두지 말고 감찰을 하고 수사하라. 네.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지시를 내렸다 해서 어제 사실은 그 조선닷컴은 이 뉴스가 가장 뜨거운 뉴스였고 맞습니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야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7년 8개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건 이제 모든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혹시나 대통령이 사면복권 해줄까 그것만 기다리는 입장인데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에 이화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연어를 안주로 한 술판을 벌여서 회유하려고 했다. 이제 이게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기소를 해서 그걸 재판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 쪽에서는 야 그런 건 있지도 않았어. 네가 검찰에 오건 어디를 가건 네가 교도소 밖에 나오면 반드시 교도관이 수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 있던 그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청구할게. 네.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수원지법에서 이 교도관 64명에 대한 증인 신청 중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8명을 기각시켜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여기서 반발을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검 예규 어디를 뒤져봐도 검사들이 퇴정을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경우에 법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해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형소법 내지는 대검 예기 어느 규절에 위반됐다는 것인지 그렇죠. 이걸 반드시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성남FC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론스타 사건 때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퇴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감찰이나 징계 이런 말은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감찰입니까? 근데 이 사건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이 사건이 다른 이재명 이 연관된 그 재판하고 다릅니다. 뭔가 하면 보기 그린 가시예요. 다른 사건은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아닌 말로 네. 막 권력으로 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면 네. 야 지금까지 기소한 거 다 재검토해. 네. 그런데 이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 누굴 위해서 그 돈을 북한에 보냈느냐. 네. 이재명을 위해서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이러니까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이화영 공소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증거도 조작했고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몰아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미 1심, 2심, 3심을 다 통과를 한 사건을 네.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그 조작된 사건이다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야 수사를 할 때 박모 검사가 여느 술 파티를 벌려서 회유를 했다. 내 임마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다 봐줄게. 사사사 해서 나오도록 해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 말을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제 검찰청 안에서 술 파티가 벌어졌다. 야 검찰청을 완전히 룸사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쭉 했는데 어느 그 직원도 그리고 교도소에도 그 이제 오면 가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잖아요. 네. 교도관들이. 네. 누구도 그 술자리를 입증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7년 8개월은 시비를 못 끄는데 이 자꾸 말을 하니까 검사들이 나중에 열받으니까 위정으로 이제 이화영을 기소를 추가로 해버린 거예요. 네. 이래 여기에 대해서 위정죄를 자꾸 무죄를 떼려고 하니까
느낌 그렇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눈치가 그렇거든. 계속 피고인 편을 든단 말이에요. 네. 이화영 편을 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재판하러 가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 판사가 무슨 편을 들어버린단 그렇지. 말이에요. 네. 노골적으로. 예. 노골적으로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면 배치해버리고 그쵸. 아 필요 없어요 이래버리고 네. 정의 신청하면 아 네. 기각합니다 그러고 예. 그런 판사가 실제 있어요. 네. 일반 사건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판사가 딱 앉아가지고 아 나도 이제 마치면 엄청난 대형 로펌에 가야 되는데 한쪽에는 그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있고 한쪽에는 보통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검찰 이제 검사 4명이 앉았다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다 신청했는데 다 빼고 다 기각 이러 별 볼 일 없는 이상한 증인만 뭐 4명인가 5명인가를 또 채택을 하거든요. 네. 이러니까 일어나서 이거 많은 짓이냐. 우리는 퇴정한다 이러고 다 나가버린 거야. 네. 솔직히 재판하는 중에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변호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기록 때리고 재판장님 이게 제대로 된 재판 진행입니까? 그 과음지로 나가는 변호사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네. 그래도 재판장이 그때마다 너 법정 모독이야. 이래서 감치명령 내리고 안 합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그 오해입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오해를 하신 겁니다. 재판을 각적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그게 다 명법관들이에요. 네. 나중에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참 훌륭한 법관들이에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묘하게 이번에는 검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이 사건 안 그래도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문제는 연애 술자리라는 걸 만들어 조작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조작했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그래서 이화영이 7년 8개월 징역 받은 것을 다 물리고 새로 해버린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요 굉장히 피고한테 유리한 게 뭐냐면은 일종의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네. 지금처럼 진영이 갈라진 나라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한다. 일단 거기 들어오는 사람의 절반은 일단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증인을 교도관 66명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8명만 받아줬단 말이죠. 8명이 진술을 하겠죠.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 근무 시간에는 못 봤지만 당신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당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화영이 주장하는 기간 전체적으로 빈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일부 교도관들은 못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신 근데 당신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연어 파티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 라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변호인이 물어보면 맞습니다. 아, 예,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네요. 라는 대답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 네. 증언은 한 사람당 30초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어 파티 본 적 있냐? 예. 내가 근무할 때는 없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맨날 며칠 해야 될 증인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거를 66명 중에서 8명밖에 채택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한 12% 13%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놓고 나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 야, 저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는 다 못 봤다고는 하지만 저거 66명 중에 8명에 불과한 거잖아. 자, 그거 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숨어 있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예. 난 이재명도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왜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네. 가령 검사가 퇴정을 했다. 그걸 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그것도 본인과 연관된 재판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검사들 감찰하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권력이 사유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상권분립에 대해서 정면 도전한 겁니다. 남용입니다. 이거 완전한. 직권남용이죠. 네. 그 지금 해병대 잠깐만요. 일사단장에 대해서 야, 그 어떻게 거기다 책임을 물어라고 아니, 그건- 화를 냈다는 나는 분하고 그건 비슷해지는 가능하다고 맞습니다. 봐요. 나는 그건 오히려 국군 통수권자로서 맞아요. 네. 아니 어떻게 사단장이 맞습니다. 직접 현장 지휘관도 아닌데 사단장까지 그것도 직접 수사를 하는 네. 단단 경찰이 그 사단장을 입건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네. 원래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헌병 대령이 왜
입건을 해 아니 그 주요 용의자로 해서 경찰에 넘기느냐는 거예요. 사단장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빼라. 이거 이름 왜 들어가지? 수사 전문가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지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딱 그 강유정의 워딩을 보면은 이 대통령은 법권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시했다. 어떻게 법권에 대한 모독입니까? 라고 워딩이 정확히 나오고요. 법권에 대한 항의죠.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를 두고 법권에 네.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날 이제 어저께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들이 판사를 깊이 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하고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나는 지금 아직은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한 구석을 또 빼고 있어요. 한 그러게요. 발을 빼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보기에도 대통령 지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한 발 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법원에서 소환장 오면은 그거 안 받는 재판 지연 작전 이거 제일 많이 썼던 사람이 아우, 지금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요. 네. 참 그리고 거기에 뭐 삼권 분립의 엄정함을 또 얘기했던데 강유정 대변인 입을 통해서 네. 아니 며칠 전에는 삼권 분립에도 서열이 있어서 입법부가 1위 뭐 2위가 어디 뭐 네. 맨 꼬랑지가 사법부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맞습니다. 이제 와서는 사법부를 뭐 엄정 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정말 어안이 벙벙한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냐면 지난 8.15 광복 특사 때 네. 이화영을 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화영 측에서 섭섭하다는 생각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회가 오면 아, 야, 화영아, 내가 네 생각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게 딱 기회가 오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국민 참여 재판을 하든 뭘 하든 네. 알고 있지 내 마음 어. 뭐 이런 메시지 전달한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아, 네. 저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말 지시가 명확한 사람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는 보수주의자인 것 같은데 또 가다가 보면 또 딴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정말 지시가 명확하다. 지시는 뭐냐? 내 편 건드리면 죽는다. 아니 그런데 내 편 건드리지 마. 아니 근데 네. 나는 최근에 지금 네.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네. 이 문민국에서 야만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변호사가 가령 내가 그 잘 아는 사람의 변호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신뢰관계인이다 이래서 그 예. 변호사가 같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예, 뭐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수도 없는 저도 그 과거에 가린 증인으로 간다고 하기에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요. 그래서 네. 같이 간 적이 있고 같이 가서 미리 재판장에 얘기를 합니다. 예, 이래서 같이 왔습니다. 아, 예, 같이 앉으십시오. 꼭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또 당신 나가라. 여기는 방청구만 있어야 된다. 이진관 판사는 왜 신뢰관계인 그 동석을 금지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아, 피해자 증인이 아니다는 이유를 대는데 피해자 증인이 아니다. 그건 무슨 논리예요? 피해자로서의 증인이 아니니까 예. 동석할 필요가 없다. 참고인 아마 증인이다.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정확한 워딩을 내가 직접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떻든 네. 내가 지금 기가 막히게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변호사 법률 전문가잖아요. 네. 두 사람이라 갖고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네. 일어나서 뭐 얘기를 하네 말하지 마라 입을 열면 네. 법정 모독으로 감치명령 내리겠다. 음. 그래도 사람이란 게 안 그렇잖아요. 이건 뭐 저희들은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치명령.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 다 마치고 감치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감치 재판을 하는데 놀랍게도 감치 15일을 선고를 해요. 이 이진관 판사가 우와.
15일 동안 사람을 한번 잡아가다 놓고 있어 보세요. 자기가 들어갔으면 아마 미치고 포착될 겁니다. 예. 근데 15일을 감치를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변호사들도 뭐 화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규정을 잘 알아서 그런지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주거지도 안 밝힌 거야. 네. 이러니까 그냥 사람만 가니까 아이 구치소에서는 이거 뭐냐 이게 이거 우리 수용 불가능합니다. 네. 이러니까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변호사들도 화가 나니까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막 판사를 갖고 좀 씹어버린 거야.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데 그다음 법원 행정처가 또 웃겨요. 네. 법원 행정처는 이쯤 되면 객관적 사실을 조사를 할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봐야 될 텐데 네. 법원 행정처가 바로 또 예, 곧바로 바로 고발했대. 그 변호인 두 사람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고발을 했어요. 예,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쪽 변호사들도 그 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고소를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야망국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감치 15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진관 부장판사. 네. 나는 그분이 뭐 어떤 결정을 내는데 그 결정을 감치 명령을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감치 15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아. 본인이 15일 동안 만약에 깜빵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죠. 그것도 상대방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변호인입니다. 예. 변호사로서 갔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설령 잘못된 지식으로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감치 저는 15일 시겠다. 감치하면은 변호사를 감치할 경우에 한 12시간 뭐 24시간 이런 줄 맞습니다. 알았더니 그걸 보름을 때리더라고요. 네. 글쎄, 깜짝 야, 놀랐어요. 나 정말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내가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신체 구금을 하는 건데. 앞으로 판사들 인관하기 전에 예. 반드시 감치 일주일씩 다 그치. 경험을 하도록 해야만 너희도 한다. 맛봐라 한번.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구속이 뭔지 감치가 뭔지를 직접 체험을 해서 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네. 하루만 가더라도 또 오줌을 그럼요. 못 가릴 자들이 네. 아 근데 제가 아쉬웠던 대목은 저 사실 이진관 판사의 그 저 행위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저 양반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또 그 일종의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변호인들이 변호사님들께서 유튜브에 나와갖고 글쎄 그거 판사 조롱하면서 하는 그것만 없었어도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100대 0으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거기서 그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셔갖고 여론을 또 반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이하상 네. 그 권우현 뭐 네. 저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만 네. 이분들도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화가 나니까. 네, 그분의 그들 중에 한 분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지향이 명확한 분들인데 네. 그런 분이라면 저는 정무적인 판단들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아 굳이 거기서 그런 그 조롱하는 이런 워딩을 해서 뭐 물론 긴 워딩 중에 그게 극히 일부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여론을 움직이는 건 사실 그런 짧은 영상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끼어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끼어들어가서 이게 변호사들이 사법부를 못 오겠다고 표현한 네. 거예요. 네. 변호사들이 사법부를 못 오가고 검사들이 집단 퇴장도 사실은 사법부를 못 오간 거니까 변호사들은 수사를 하고 검사들은 감찰을 해라. 근데 국회의원도 저는 수사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냐면은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수백만 원짜리 접대를 받았다라고 해갖고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예. 네. 네. 그거는 판사 모독 아닙니까? 나는 더 웃기는 게 예. 지금 영수증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술집 주인이 또 나중에 말을 번복을 해서 300만 원이라고 술값이 하필 또 300만 처음에는 원. 170만 원으로 나왔어요. 네. 170만 이러다가 네. 이 3등분 아니 한 잔만 입에 대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부장판사 네. 먼저 갔다는 건데 네. 그렇더라도 뭐 3분의 1로 나누자. 네. 그래도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제 300만 원으로 격상을 시킨 거예요. 거의 네.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맞습니다. 이제 예. 그 접대가 있어도 그 이제 유법 처리를 할 수가 네. 없는데 그래서 그때 술 먹은 사람들이 3명이고
그리고 총액이 170만 원이 나왔으니 한 사람당 얼마냐? 6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냥 이게 유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300만 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기려고.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직위원에 대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한 매체들도 보면은 정말 이 직위원 부장판사나 아니면은 조희대 대법관 갖고 정말 무수한 지금 모욕과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있지 않습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거는 판사들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그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직접 모독을 한 거죠. 네, 이런 거에 저희들이, 대해서는 예. 우리 대통령 신경 안 씁니까? 사진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물론 네. 무소속입니다만 그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해야죠. 당장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방금 전에 저희 제작진이 건네준 속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봉숙 서울 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찰 잘 이해가지 않는다. 기피 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권자이다. 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이 그냥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 여부도 역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네. 왜 이걸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여기서 왈가왈부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네. 글을 올렸네요. 맞습니다. 현직 이제 검사 올린 거죠. 공봉수 검사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 네. 공봉수 검사다운. 참. 근데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의문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일어나요. 입장은 당장의 권한 네. 남용이다라고 네.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왜 마약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백혜령 경전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수사팀에 합류시켜라. 맞습니다. 정말 저는 제 경험상 대통령이 어떤 수사팀의 수사 팀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시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또 그건 또 못지않게 감찰하라 검사를 감찰하라 특정 검사들 탁 지목을 해가지고 아니 그 댓글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재판 중지부터 감찰하라. 그렇죠. 아니 근데 백혜룡은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보고 체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물렸다. 라고 긁혔다? 봐야 되는 긁혔다. 아니 물렸다. 물린 거죠. 물렸다. 물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후에 이런 방구가 없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절차 자체는 부적절했으면서 동시에 백혜룡이라는 지금 인물이 내놓고 있는 잡음을 생각을 해볼 때는 대통령의 정말 망신 사건이다. 아, 그럼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네. 대통령이 백혜령하고 이문정한테 네. 공개적으로 그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이름을 콕 찍지는 예. 않았지만 공직자들은 입이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얘기를 했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도 또 그 진흙놀이에 빠졌을 겁니다. 네. 그 마약을 맞습니다. 이 저쪽에서 수뇌부가 가득 들고 들어왔다 하는 그 백혜룡이 나는 만약에 이게요 진짜 이거 이런 거야말로 진짜 백혜룡이 주장이 맞다면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참 이 보면 기가 막혀요. 계엄 자금을 쓰려고 예. 그래서 마약을 들여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어마무시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 네. 특검을 그러면 당연히 해야 내란 될. 특검에서 예. 왜 이거 조사 안 하죠? 백혜룡? 그래서 말이에요. 글쎄. 근데 네. 그걸 동부의 이문정 검사장하고 백혜룡에게 맡겨놓았다. 네. 아니 조은석 특검은 지금 당장이라도 백혜령 소환해가지고 네. 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다. 네. 내가 표창장 줄게. 그렇죠. 아니 내란 특검에서 왜 백혜룡 그 씨한테 자금을 얘기 안 마련하기 했습니까? 위해서 마약을 네. 들여왔다는데 네. 이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아니 지금 가령요. 나는 그 과거에 이 정권마다 그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 이 정권의 실수 실책. 음. 그런데 내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실수 실책이 가장 적은 정권이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가장 적게 지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MB도 좀 초기에는 많이 지켰습니다. 뭐 전봇대 사건도 있었고 좀 많이 지켰거든요. 그리고 주변인을 통해서 구설수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인 구설수가 빤해요. 늘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그랬는데 문재인, 이재명 이 두 분은 난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뭐 손에 열 손가락에 쉽게 꼽아버린단 말이에요. 다 특검을 해야 될 만한 사건 맞습니다. 예, 쉽게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제 반년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일이 쌓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같이 국민을 알기로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대통령이 다 직접 본인이 만들잖아요. 직접 만들죠. 백예령도 그렇고 네. 이번에 검사, 변호사 수사하라, 감찰하라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대통령 사건 관련 이딴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엔딩이 참 사법에 관한 정권의 많은 조치가 이 대통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사들 쭉 보니까 네. 두 개인가 그 조선일보 하나 포함하고 네. 세 개인가 빼고 네. 뭐 별다르게 대통령이 이런 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언급을 안 할 사건인가요? 이건 예, 정말 아주 그래서 위중한 말이에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면 헤드라인에 삼은 것은 조선일보뿐이고 예. 나머지는 신문 저쪽에 6면이나 7면에 가서 전부 사이드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 헤드라인으로 6면 헤드라인으로 칠한 것도 있고 제가 꼼꼼히 보는 편인데 네. 신문마다 이 대통령이 이 말에 대해서 이 비중을 그 좀 다 다르게 취급을 하더라. 저는 뭐 어떻든 저는 어제 진짜 이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민망하니까 아이 정성호 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워딩을 한다. 자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자기 사건. 거의 이후- 자기 예. 사건이랑 다름없어요 이 양사건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슬쩍 이제 검사들을 네. 붙여놓은 거예요. 예. 자, 진짜 놀라워요. 검사들 사건에 변호사들 사건을 네. 슬쩍 그쵸, 붙여놓은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마치 사법부를 엄청나게 평소에 존중해 온 것처럼, 예?